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다희입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2021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은요, 세계 최초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개최되는 국제 포럼입니다.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개인의 데이터 권리를 명확히 하고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순서는 경기 소셜라이브 방송으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해외 지방정부의 장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주권 실천 퍼포먼스를 포함해서 데이터 주권의 미래와 이해 당사자의 역할을 논하는 강연과 토론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유익한 시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함께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님 함께해 주십니다.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끝으로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데이터가 가지는 힘과 가치를 잘 알고 또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데이터 주권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것이 가능한 디지털 혁신의 시대.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의 경쟁력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 성장 동력, 데이터의 주인은 과연 누굴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 세계 데이터 대부분은 개인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매일매일 양질의 데이터를 생산하는 데이터 생산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치를 알고 있나요? 그 가치만큼 혜택을 누리고 있나요? 많은 기업들이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주인인 우리는 그 가치를 활용하지 못했고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데이터를 타인에게 맡긴 채 내 권리를 잊고 지내지 않았나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권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내 의지대로 내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힘, 나아가 경제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 데이터 주권입니다. 경기도가 주최하는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은 데이터 주권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데이터 생산자인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국제 포럼은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권리. 마이 데이터, 마이 라이트. 21세기 여러분의 데이터 주권. 경기도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권리가 바로 데이터 주권입니다.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작에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는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의 개회 말씀과 축사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개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꿈꾸는 전 세계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새로운 기본권으로 부각되는 데이터 주권 실현 논의를 위해서 오늘 각 국내외 분야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그리고 시민들께서 온라인상으로 함께 모여주셨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상황에도 어려운 걸음 마다하지 않으신 존경하는 송하진 시도지사 협의회장님, 그리고 장형국 경기도의회 의장님,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님, 그리고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님께 각별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의 후원과 더불어 영상으로 축하 말씀을 전해주신 윤석노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장님과 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개막식 행사 말미에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될 팀 버너스-리 경은 세계 최초로 웹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더 나은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늘 애써주고 계시는데 이번 포럼 기조 연사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정부와 국제기구에서도 큰 관심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영상으로 축사와 사례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에스토니아 탈린시 시장님,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업 소비자 서비스 청장님과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투자청장님,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데이터 혁신 정책관님, 유니세프 국제정책 담당관님께도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고맙고 환영합니다. 기술혁명의 진전으로 각 사회 부문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일상의 변화도 한층 빨라졌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 보편화로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도 사소한 패턴일지라도 데이터가 누적되면 매우 가치 있는 정보가 됩니다. 교통량을 분석하기도 하고 경제 효과를 산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거대 기술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주체이자 주인인 우리 개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모두의 것을 모두가 누리는 공정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면서 혜택은 기여한 만큼 합리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혜택은 기업뿐만 아니라 데이터 생산 주체에게도 돌려줘야 합니다. 경기도는 데이터 주권에 대한 가치를 우리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번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부와 기업, 개인의 역할 및 실천 방안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함께 모으고 나아가서 공정한 데이터 세상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디지털 세상에서 더 크게 빛을 발할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데이터 주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 2021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과 포럼에 함께 해주신 송하진 대한민국 도지사 협의회 회장님, 이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님,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님, 그리고 유승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다양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 이제까지는 전혀 다른 일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미래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2021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수없이 만들어지는 데이터 속에서 정부 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데이터 주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데이터 주권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고 데이터 주권이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이 제시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의회도 데이터 주권 확대를 위해 제도,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함께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알아보고 또 이에 대한 제도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송하진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님께서 축사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입니다. 먼저 세계 최초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논의하는 국제 포럼을 경기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시는 팀 버너스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데이터 주권 회복과 공정한 데이터 세상 만들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팀 버너스리 선생님께서는 월드와이드 웹 시스템을 개발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글로벌 정보화 시대를 열고 데이터 주권의 기반을 다지셨습니다.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데이터 주권은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었다면 데이터 주권은 사이버 세상, 나아가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 포럼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데이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데 반해
기업 위주의 데이터 생태계에서 소외받고 있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생활 속에서 데이터 주권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데이터 주권이라는 표현이 아직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오늘과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가까운 미래에 모든 국민들이 자기 정보를 온전히 통제하며 그에 따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주권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이 만드는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 개개인이며 그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삭제하고 가공할 수 있는 일차적 권한도 주권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지방정부를 대표하여 국민 모두가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공정한 데이터 세상 만들기 위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고 또 혜택도 하고 주장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응원하고 또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축하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미하일 콜바트 에스토니아 탈린 시장님과 로디스 카스트로 라미레즈 미국 캘리포니아 기업 소비자 서비스 청장님, 버나드 지리 일드 프랑스주 디지털 특보님, 폴 마틴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투자청장님께서 축사 전해주셨는데요. 차례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Dear 2021 Data Sovereignty International Forum participants, please accept my warmest regards from Tallinn, capital city of Estonia. Tallinn is a city where green mindset connects with data-driven businesses, innovation, and decision-making. Our e-solutions are well known among the other local governments in Europe and beyond. Today, our online usage of spatial data solutions is close to 100%. Many of e-services are fully digital due to the automated data transfer and citizen expectation. Urban and mobility planning use data to build a better city environment, especially for citizens, not for machines. In this context, data and open data rights become more and more important. City administration must take the lead here with improved leadership and knowledge. We are especially proud of ou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open data management with our neighboring capital, Helsinki. Tallinn and Helsinki are the two most remote capitals from the center of Europe, but at the same time close to each other. Thus, we are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twin city concept to be more competitive and become role models for new functional and digital cities in Europe. Our twin city concept could well be reality in next few years, where integrated and green transport system, cross-border businesses, and high-level cooperation between local authorities will give ground for one of Europe's most dynamic innovation hub. This is one of cooperation examples where we need safe use of data on daily basis. I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our experience in this forum. Wish you all
interesting and fruitful discussions and further cooperation.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the 2021 Data Sovereignty International Forum. We all know that the amount of data available, well, just about everything, has exploded over the last 20 to 30 years. And while data can help government and business make good strategic decisions, consumers are increasingly worried about the security of their information, placing added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protection of consumer data privacy. That's why I am so excited to be part of this event to bring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data sovereignty. I'm Lourdes Castro Ramirez, and I have the honor of serving in the United States as California's Secretary of Business, Consumer Services, and Housing. As a cabinet secretary for California Governor Gavin Newsom, I lead 11 departments focused on licensing and regulating over 4 million professionals in business and financial services, funding and facilitating the preservation and expansion of safe, affordable housing, advancing statewide collaborative efforts to prevent and end homelessness, and guarding and enforcing California civil rights laws. In 2018, California became the first state in the United States to equip consumers with new privacy tools and new privacy rights under the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The law ensures that consumers in the state have a right to know what personal information is being collected from them and offers them the right to ask companies to delete the information or opt out of its collection altogether. On November 3rd of last year, California voters approved Proposition 24, the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which created the California Privacy Protection Agency to protect the rights of consumers to control their personal information. Earlier this year, California appointed a 5-member inaugural board for this agency. The board consists of experts in privacy, technology, and consumer rights. You'll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more about this agency and its progress from the agency chair, Jennifer Urban. To conclude, I applaud you all for joining this event, and I encourage you to do all that you can to advance consumer data privacy protections. Ensuring individual data rights while supporting personal data utilization is not easy. It will take innovative ideas and solutions. Congratulations again, and thank you for the important work that you do every single day. Gracias. Aneonga Shininka. Bonjour à tous. La région Île-de-France est vraiment très heureuse de pouvoir participer à cet événement international organisé par notre partenaire, la province de Gyeonggi. Et je voudrais adresser à tous les membres, à tous les élus, à tous les collaborateurs de la province les salutations de Valérie Pécresse, sa présidente, qui était venue en 2016 vous rencontrer et signer cet accord de collaboration. Je crois que pour vous, comme pour nous, la souveraineté de la donnée est un élément stratégique et je suis vraiment très heureux de pouvoir partager cette expérience aujourd'hui avec vous. Pour donner quelques exemples, nous avons construit depuis maintenant 18 mois une plateforme numérique qui s'appelle Île-de-France Smart Service, qui en fait un des plus grands concentrateurs de données en Europe, avec plus de 160 partenaires qui travaillent avec nous, dans le but de créer des nouveaux services numériques. Évidemment, ces services sont co-construits avec les habitants, avec les citoyens, avec les entreprises et avec les collectivités locales qui sont nos partenaires au quotidien dans l'action publique régionale. Nous avons aujourd'hui développé plus de 25 services, en particulier autour de développement durable. Je crois que pour vous comme pour nous, c'est un enjeu extrêmement important
Et c'est pour ça que nous avons travaillé autour des budgets participatifs environnementaux, nous avons travaillé autour de l'électromobilité, comment mieux faciliter le contact avec ces bornes. Nous avons travaillé aussi autour de toutes les données environnementales, comment les rassembler autour d'un concentrateur de données. Et pour finir, il s'agit aussi d'un double numérique. Nous avons aujourd'hui plus de 2,5 millions de bâtiments de toute la région Île-de-France qui sont modélisés en 3D. Nous travaillons avec nos partenaires industriels autour de ces sujets, avec des entreprises autour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ce qui en fait le plus grand double numérique d'Europe aujourd'hui. Et c'est toute l'ambition de sa présidente, Valérie Pécresse, de faire la région Île-de-France la région leader en Europe, la première région connectée. Encore merci à tous et bienvenue évidemment en Île-de-France, bienvenue aux entreprises coréennes si elles souhaitent s'installer en Île-de-France et bienvenue à tous les acteurs de la donnée qui voudraient collaborer et renouveler le partenariat avec la région Île-de-France avec la province de Gyeonggi. Hello from Brisbane in Queensland, Australia. My name is Paul Martin. I'm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rade and Investment Queensland. It's a great pleasure to join you today for the 2021 Data Sovereignty International Forum. Queensland and Gyeonggi have a strong sister-state relationship since 1997. Queensland cherishes the relationship, which I note will be 25 years old next year. During this time, we've developed many shared interests from trade to culture to sport. We also share the view that the welfare and security of our citizens is important and something to be protected. The Queensland Government takes the storag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we collect from citizens very seriously. We are legally bound to ensure these records are safely stored, accessed and used only when appropriate. It's also important to consider that careful and efficient methods of destruction are implemented when required. These are all critical aspects of data protection and sovereignty, and you will hear more about these issues from my colleagues at the Queensland Department of Communities, Housing and the Digital Economy. This is such an important topic to meet and share information on, and I must congratulate Gyeonggi Province on the initiative. Queensland is proud to be part of this international event. In closing, I must also mention our recent news that Brisbane will host the 2032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his will be an exciting time for our city and our state, and we would love to hear your suggestions of how you can be involved and share any ideas with our Trade and Investment Commissioner in Seoul.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as many of you as possible to the Games and the Trade and Investment Program that will accompany it. Thank you again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a message from Queensland. Special thanks to Governor Lee Jae-myung of Gyeonggi and the organisers of today's forum. I hope that the 2021 Data Sovereignty International Forum provides a wealth of information for the benefit of all participants. Thank you. 네, 네 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주권 실천을 위한 퍼포먼스 진행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앞쪽 퍼포먼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데이터 주권 실천 퍼포먼스는 이곳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포럼에 참여해 주신 해외 9개 지방 정부와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 모두가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데이터 세상을 함께 만들자는 다짐과 또 참여의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퍼포먼스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내빈께서는 터치 버튼에 살짝 손을 올려주시고요. 아직 누르지는 마시고 기념 촬영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되셨으면 이어서 퍼포먼스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마이 데이터 선창하면 내빈께서는 마이 라이트 후창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버튼을 누르시고 난 뒤에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시청하신 후에 기념 촬영 다시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이 데이터 외치면 마이 라이트 외치시면서 버튼 힘차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창하겠습니다. 마이 데이터. 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와 세계 각국의 도시, 국제기구와 단체, 그리고 전문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만들어 나가리라 힘을 합쳐주셨습니다. 기대를 해보면서 이어서 오늘 포럼 후원과 또 참여기관들께서 축하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차례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윤석로 위원장님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님께서 축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윤석로입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하신 시간 내시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내외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디지털 생태계 추진과 발맞춰서 디지털 전환 촉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능형 교통체계, ITS라고 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고도화 사업은 데이터 활용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시대 도민 편의를 위해서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튼튼한 디지털 토대를 닦는 데 데이터는 원유와 같은 밑거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데이터를 민간에서 가치 있게 활용하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했습니다. 작년에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올해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고 하는 비전으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민간 중심 생태계와 정책 체계 확립을 위해서 11대 실천 과제와 국민 체감형 9대 서비스를 담고 있어서 일명 데이터 119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공공 데이터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하겠습니다. 국세, 교육, 보건 분야 등에서 그동안 수요가 많았던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부동산 데이터 등은 순차적으로 개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를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10분 안에 확인하고 인공지능 의사인 닥터앤서가 대장 용종을 97% 이상의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었던 것도 데이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지진, 화재, 물관리 등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감염 처리 사례를 만들고 관련 기술 개발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끝으로 금융 분야를 시작으로 전 분야의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모든 금융권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세계 최초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경기도가 지자체를 넘어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한국을 넘어 글로벌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데이터 주권 시대를 준비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 디지털 대전환으로 세계 각국은 급속히 데이터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 산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데이터에 환호하며 서둘러 엘도라도를 찾아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을 확신하기에는 이면에 나타나는 문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에 데이터가 집중되어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여 경제의 역동성이 낮아지고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가치 생산과 분배 과정에 정보 주체가 소외된다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소위 감시자본주의 시대에 인간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한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75%는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데이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는 개인정보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희 개인정보위원회는 말씀드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기업이 보유한 본인 정보를 자신 또는 다른 기업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된다면 데이터 생태계는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먼저 데이터 독점이 완화될 것입니다. 빅테크에 집중된 데이터를 스타트업 등 다른 경제 주체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치 빅테크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스타트업이 올라타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권이 법제화되면 현재 금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 사업이 공공, 에너지, 보건, 의료, 교육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어 이른바 전국민,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가 확대될 것입니다. 본인 개인정보 이동과 활용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정보 주체와 기업 간 힘의 균형이 회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데이터 시대의 이익을 넓게 향유할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 이동권이 데이터 주권 구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데이터 주권, 마이데이터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데이터 시대의 미래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사 보내주신 윤성로 위원장님과 윤종인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는 해외 국제기구와 단체에서 역시 축하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유럽 집행위원회 정보통신총국의 말테 바이어 카첸베르거 데이터혁신정책관님과 유니세프의 자스미나 바이런 국제정책 담당관님께서 영상으로 축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Hi, I would like to very much greet you all today at this MyData conference. Ever since I read the MyData white paper in 2014, when it came out really at the beginning, I was very much intrigued and impressed by this work. So I'm really congratulating the Helsinki part of the MyData work, but also the global part of MyData. And I'm really delighted to see the entire MyData gospel spreading around the world. I think there is a universal challenge that we have with MyData. Each of us creates a lot of data, and across all cultures and countries, we have a common challenge: how to make this data work for us as it works for the economy and the society. And the idea of consumer empowerment is very important so that we all can benefit to the most of the data that we generate. From the European Commission's perspective, I'm speaking not on behalf of the entire organization, but I can say that in the data strategy of 2020, the idea of empowering individuals has a great importance, and we're currently working now to translate it. Many of you know that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lready has a lot of features that empower the individual, and here now we are trying to translate it one by one into making this an economically sound concept. So all the best wishes to this conference, and good success to you all who work on making this very, very important goal happening. Good morning and greetings from New York. My name is Yasmina Baran, and I work for UNICEF's Office of Global Insight and Policy. I'm Chief of Policy there. And I've been working for over a decade on issues related to children and digital connectivity. First of all, I wish to congratulate the organizers on holding this important forum on data sovereignty.
This forum and issues you're going to discuss today have great implications for children, but also for agencies such as UNICEF. Our organization, on the one hand, strives to maximize the use of data for children and children's data in a responsible way that can aid monitoring of progress and different milestones in child development and provision of better targeted services such as health, education, and child welfare. On the other hand, we strive to minimize risks that can be posed to children from unwanted profiling or marketing of harmful products and other breaches of children's data rights that violate their privacy, discriminate against them, and impact their choices and options for the future.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children's identity and personalities are still developing, and children are less able than adults to fully grasp and understand the implications of their data use. Therefore, children's data cannot simply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adults' data. In UNICEF, we hope that children's data rights are protected equally across the world by all of those who have control of these data. This will allow for faster growth of a digital economy that can benefit children, but it can also help foster public trust, and especially trust by children. This is why we are very pleased to be part of this event, and we are very proud of our collaboration with My Data Global, who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our data governance manifesto. You will hear more about this manifesto in the course of this event. I wish you a very productive forum, and thank you very much. 지금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하시고 잠시 휴식하신 후에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의 전문 강연과 데이터 주권 토론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문조사와 퀴즈 이벤트 진행됩니다. 현재 송출되고 있는 퀴즈 문제의 답을 행사가 끝난 뒤에 설문조사와 함께 제출해 주시는 3,00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터스로 신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벤터스 설문조사 버튼을 눌러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제공된 링크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